저는 누구냐? 그래서 저는 지금 대구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에서 지금 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생활 경제 상담이라고 해서 뭐 부채 상담, 부채가 많은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제 뭐 대출을 하기 전 뭐 등등의 이런 생활 경제 상담을 맡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는데 오늘 다들 제목은 알고 오셨죠? 생활 경제 실습이에요. 실습이 어떤 말이죠? 실습.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를 많이 하고 발표도 하셔야 되고 말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들어오셨으니까 다 내려놓고 재밌게 실습해보고 이야기 많이 해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이제 본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실물 경제를 간접적으로 느껴보기, 지출 파악과 재무 계획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실습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 생활 고민 나누기예요. 나의 생활 고민을 나눠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로 들어갈 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출 경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희 요거에 브루마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직접 할 건데요. 간접적으로 지출 경험 해보기는 우리가 소비 의사의 결정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두 개의 조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분이 한 조, 두 분이 한 조예요. 그래서 자리를 일단 살짝 좀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공통 조건이 있어요. 일단 거기에 있는 판을 먼저 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는 우리가 조립을 하셔도 되고 우리가 정해서 그 캐릭터만 가지고 있는 게 더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공통 조건은 앞쪽으로 보시면 나이는 26살, 대구로 살고 있고 소득은 월 200이라고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생활은 월세예요. 월세. 혼자 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별의 캐릭터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200만 원을 쓰는 거를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머리를 써서 어떤 게 좀 쉽게 발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등등 하셔가지고 팀별로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팀이 같은 거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정하시면 되고요. 우리 팀별로 정하실 때 이제 여기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파란색이 숲 해설사예요. 김나무예요. 김나무. 그리고 민사관은 옆에 바로 보이죠. 농부. 그리고 유명한은 사회적 기업가예요. 그리고 이참년은 NGO 활동가예요. 그리고 남도선은 소설가고요. 그리고 성그림은 화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보면 대출 금액들이 다 다르거든요. 학자금 대출도 있고 500만 원, 100만 원. 뭐 성그림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 형태는 월세는 40만 원은 다 똑같고요. 근데 희망 거주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유명한 같은 경우 사회적 개혁가인데 농촌에 살고 싶어 하고요. 남도선은 도시, 성그림 도시, 또 민사관은 농촌이죠. 그리고 김나무는 또 도시입니다. 그래서 희망 여행을 또 살펴보면 김나무는 아마존 한 달, 민사관은 캐나다 1년, 그다음에 유명한 영국 한 달, 이참년 일본, 그리고 남도서 제주도, 성그림 프랑스. 그래서 이 캐릭터를 내가 좀 잘 지출할 수 있겠다라는 캐릭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하나씩 골라서 먼저 선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골라주시겠어요? 성그림입니까? 네네. 그러면 밑에 꽂아서 앞쪽으로 잘 보이게, 서로 잘 보이게 우리 맨 끝쪽에 배치하는 걸로 하죠. 네. 그래서 성그림이랑 김나무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다시 비닐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꺼내야 될 거는 앞에 보드판, 돈 모양이 보이게 펼쳐주시고, 그리고 흰색이 많이 보이는 카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흰색이 많이 보이는 카드를 뜯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거. 네네, 그겁니다. 네네. 그래서 시작할 건데요.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앞쪽으로 보고 설명 먼저 한번 들을게요. 그래서 나의 캐릭터가 성그린 김나무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또 충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네 가지를 해야 돼요. 필수 지출을 배치하고, 그리고 삶의 욕구와 목표 달성을 생각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김나무가 됐다, 내가 성그림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조원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더분이 배치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배치하게 되는지
발표자와 서기분이 잘 이야기하셔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꼭 해야 되고요. 첫 번째 미션은 200만 원을 소비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드의 판에 보이는 게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카드에 다 놓잖아요. 그럼 200만 원이 딱 됩니다. 네. 이거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저거 펼쳐주시면 돼요. 돈 모양으로. 그래서 요렇게 펼쳐주시면 되고요. 옆에 흰 카드 보이시죠? 그래서 요걸로 하고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팀 캐릭터라 생각해서 흰 바탕에 그 소비 카드를 이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다 채워서 배치하셔야 되고요. 꼭. 그리고 실습지에 기록하셔도 되고 뭐 머릿속에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협의를 하시고 결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배치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것. 우리 캐릭터는 어떤 걸 쓰면 행복할까? 어떤 목표가 있었지? 어떤 뭐 삶의 욕구 있었지? 여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필수 지출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며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갚는 사람도 있고 월세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또 전반적인 거는 이 캐릭터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200만 원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빙의해서 우리가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바로 소비 카드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제가 넉넉하게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논하셔서 200만 원 하시면 되고요. 모르는 거는 바로 손들어서 물어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 배치. 네, 그러면 조금 일찍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흰 카드 넣어주시고요. 제가 또 그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에서 아까 어떤 담당한다고 했었죠? 아까 기억나시는가요? 대출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엠넷식 진행을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약간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먼저 맞추는 팀이 나중에 더 혜택이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다들 적극적으로 한번 게임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 배치했잖아요. 혹시 카드에 보면 흰색이 중간이고 끝에 보면 색 카드가 좀 있잖아요. 혹시 다들 보이시죠? 아마 노란색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이제 요 양 팀이 되게 색 배치가 달라요. 어떤 쪽은 노랑이랑 핑크 요게 더 많은 팀도 있고 한 팀은 초록 파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흰 카드를 우리가 지금 각자 캐릭터에 맞게 행복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이런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자, 삶의 이벤트 첫 번째,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 경조사비 있나요? 두 분 다 있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건강보험, 실비보험 있나요? 네, 두 팀 다 있죠. 네. 그리고 비상금 통장이 있나요? 심지어 이것도 있는가요? 아니 좀 있더라도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혹시 비상금 통장이 있나요? 없고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생일이 되었어요. 가족 모임 선물 뭐 있나요? 있으신 분? 두 팀 다 있어요? 되게 안정과 계획에 맞는 지출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작년 힘들었던 코로나19 수입이 감소했어요. 비상금 통장이 있나요? 이것도 있어요? 없으시죠? 아까 없다 했으니까. 그럼 월세를 지금 올려달라고 합니다. 주거 안정 저축이 있나요? 그럼 한 개 한 개씩 바꿀 거 있다. 맞죠? 뭐 어떤 거요? 심지어 이것도 있나요? 네. 지금 이 팀은 바꿀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 다 위기를 대비하고 있는 지출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 바꾸셔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 합리적으로 소비를 조정해 볼 거예요. 근데 바꿀 게 없긴 하지만 그냥 바꾸면 그리고 또 우리 김나무의 또 생각이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생각해서 소비를 한번 바꿔 나중에 볼 건데 그냥 바꾸면 재미없죠. 그래서 게임을 해서 되는 팀만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게임 결과도 잘 서기가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팀별로 그냥 김나무 선그림 하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뒤에 하셔도 어쨌든 캐릭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제가 색깔 다 있다고 했죠. 색깔을 먼저 한번 볼 거거든요. 초록색이 고정비고 파란색이 기본 생활, 그리고 핑크색이 지금 행복, 노란색이 관계 행복. 뭐 주거안정저축 같은 경우에는 미래 행복으로 주황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비정기 행사, 비정기 소비, 부채 상환 이런 것들에서 나눴거든요. 그래서 선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초록, 파랑보다는 약간 노랑, 핑크 요게 좀 더 많았던 걸로 제가 보고요. 우리 김나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위기 다 대비했죠. 그게 고정비 기본 생활 부분이랑 뭐 주황색 요게 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걸로 되어 있냐?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숨만 쉬어도 이거는 그냥 100만 원은 그냥 거저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고정비고요. 그리고 부채 상환금 부채 따로 있죠. 그리고 기본 생활은 매 생활에서 매달 발생되는 기본 지출. 뭐 이 안에는 집밥, 뭐 외식, 대중교통, 주유비, 생활용품. 그리고 지금 행복에는 당장 쓰지도 않아도 되지만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출. 뭐 영화, 공연, 운동, 책, 뭐 간식. 그리고 관계는 나와 타인 세상을 좀 이어주는 지출이라고 볼 수 있고 모임 뭐 그리고 가족 데이트 비용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미래 행복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 뭐 보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는 이번 달이라 연중 뭐 이렇게 크게 연중으로 어쨌든 보통 나뉠 수도 있는데 매달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행사 지출 예를 들면 가족 생일, 친구 생일, 경조사, 휴가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리고 화장품, 뭐 헤어, 옷, 신발,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월로 매일 지출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기적인 거랑 비정기적인 거랑 종류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흰바탕 소비 카드를 색깔이 가득 차 있는 소비 카드로 바꿀 거예요. 같은 색깔만 바꿀 수가 있고요. 남는 금액만큼 색 소비 카드를 추가로 채워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월세가 파란색이면 파란색을 넣어주고 파란색으로만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꽉 채워서. 그래서 색깔별로 한다. 근데 여기에서도 조정할 때 배치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캐릭터 상황에 맞는 필수 지출은 무엇인가? 그리고 캐릭터 삶의 욕구와 목표 달성을 위한 지출은 무엇인가? 또 캐릭터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나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맞출 때마다 하나의 퀴즈를 할 때마다 이제 하나씩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퀴즈를 맞추면 우리 캐릭터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신용 점수는 990점이 만점이다. 퀴즈입니다. OX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답은 X죠. 제가 그냥 선그림으로 드리고요. 신용 점수는 1000점이 만점이고요. 그래서 0에서 옛날에는 기억나죠?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1에서 뭐 9등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원래 1에서 9등급도 점수가 있었어요. 그 점수가 예를 들면 뭐 300 몇 점이다. 그러면 뭐 8등급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이제는 등급으로 나오지 않고 점수로 나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3등급인데 300 예를 들면 300점인 거예요. 근데 301점부터가 이제 다른 등급이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 하나 때문에 되게 논란이 많아서 점수폭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점수가 만점은 1000점이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자, 2022년 법정 최고 금리는 20%다. 몇 프로가 최고 금리일까요? 네, 김나무. 김나무. X. 맞아요. 20%. 몇 프로라고 생각하셨어요? 최고가. 30. 법정 최고 금리는 20%고요. 20%를 이상으로 만약에 있는 대출은 안 갚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30%라고 하셨던 거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30%는. 30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빠르게 달리는 데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신들끼리 빌려주는데 이런 데도 법정 최고 금리 20%예요. 거의도 심지어.
그래서 20% 넘지 않는데 이제 뭐 불법적인 데는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요즘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 뭐 대리 입금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뭐 돈 빌려주고 이렇게 갚는 건데, 그 갚는 게 하루 늦으면 지각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일수,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에 불법적인 거는 다 20%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카드론을 하더라도 20% 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20%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0%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하지만 법정 채용 금리는 나라에서 정한 20%. 그래서 그 이상에 있는 대출을 내가 많이 갚고 있다. 그럼 내일부터 그냥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 법적인 그런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신용 점수가 높다. 선그림, 네네, 오구 X, 네 맞죠. 그래서 재산과 소득인 상관없고요. 우리가 나중에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도를 조사하거든요. 신용도 조사에서는 이제 몇 가지를 막 봐요. 근데 보면 이제 신용도 그래프가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 그래프에서 낮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은 우리가 카드를 만들었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근데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요. 3에서 6개월 뒤에. 잘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 건물 계속 느릴 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대출로 한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나오죠. 돈이 돈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D사 K사에서는 신용도를 평가할 때 돈이 많은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빌리려면 내가 매출이 높아야 하고 나의 소득 기준이 높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큰 돈을 빌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죠. 통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기만 해도 불법이다? 아니다. 네, 불법이다. 네, 맞죠. 그래서 지금은 대포 통장 뭐 이런 거 등등해서 우리가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되게 대구에서도 지금 228 공원 밑에 지하에 내려가시면 닭떡볶이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옷 가게들 있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휴대폰 깡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이제 휴대폰을 발급을 해주고, 근데 발급은 해줬는데 휴대폰을 주지 않아요. 그 현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나눠서 갚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만약 핸드폰을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사서 그거를 할부로 갚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월 요금제를 내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몇 프로죠? 20%인 거죠. 근데 핸드폰은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근데 그런 조건이 이제 통장을 만들어주고 빌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통장 어디에 쓰일까요? 가게 사업자 통장 될까요? 아니죠. 보이스피싱 이런 데 사용되겠죠. 근데 우리 알고 있었죠. 그런 불법을 같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대구에 있는 그 사례거든요. 대구에서는 아기 엄마인데 우리 청년 나이대셨어요. 그래서 수입이 계속 없었죠. 그래서 근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을 빌려줘 200만 원 주는데 여기서 안 혹할 분이 있어요? 없죠. 저도 바로 드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된 내역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에 2천만 원으로 어쨌든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억울하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알고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또 말씀드리면서 퀴즈 내봤고요. 그래서 두 개씩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리적인 소비 그 같은 색깔 카드를 두 개만 바꿔서 그 두 개를 흰 카드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색깔 소비 카드를 넣어서 해봅시다. 다들 어떠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쨌든 캐릭터에 약간 빙의를 해서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봤는데, 혹시 내가 만약에 김나무라면, 내가 선그림이라면 좀 행복했을 것 같을까요? 네. 왜 어둡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만약에 돈이 없고 이럴 때 우리 뭐부터 아껴요? 만약에 내가 갑자기 지출이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뭐부터 할게요, 보통? 맞죠, 식비. 그래서 이렇게 생각돼요. 막 상담 오시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소비 지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비상금 통장 우리 다들 통장에 200만 원씩 있으시죠?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시가 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경험했었잖아요. 작년, 재작년 갑자기 소득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 취직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갑자기 늦어지고 밀리고 뭐 이런 경우도 또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것을 변형시키면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절대 뺄 수 없는 식비, 월세가 빠지고 뭐가 들어왔죠. 뭐 재래시장도 있었고 뭐 이게 뭐 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행복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옛날에 저희가 2년 전에 비슷한 걸 했었을 때는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좀 오바 아닌가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되게 한 3명 중에 1명은 알고는 있어요. 많은 성향들이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행복주택 다들 어디 있는지 알까요? 중구에 있다 없다? 퀴즈입니다. 없다? 한 표. 있어요. 우리 중앙로역 위에 보면 이제 대학생들만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동구에 우리가 많이 멀긴 하지만 안심역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20분까지 걸어가면 행복주택이 있어요. 뭐 구구동 뭐 이렇게 있고 근데 하지만 서울이나 이런 곳은 좀 더 지하철 가까이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 지방도 좀 많이 달라졌다. 근데 이런 게 왜 달라졌을까요? 필요한 거 이렇게 식비나 이렇게 줄이는 우리 상황을 아는 거죠. 이게 현실 사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요 부분을 줄이고 비슷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요런 게 저희가 알고 있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이나 생태적 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리는 4가지 부로 나뉘어요. 경제적 부, 정신적 부, 생태적 부, 사회적 부.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데 이런 것들도 알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알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렇게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생태적 사회적 부라고 보면 되거든요. 경제적 부는 우리가 소비하는 이 돈, 그 소득 활동하는 여기에 대한 큰 부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요 4가지가 어쨌든 우리는 골고루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성 체험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핑크색이나 노란색을 빼고 싶어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 선그림이 저희가 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 했거든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선그림에 외식을 하는 경우 잘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화가는 약간 가난한 알죠. 그래서 좀 더 막 미술품을 많이 사고 문화적으로 하는데 이제 외식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행복주택이나 찜찜하게 살면 돼 예를 들면 이러면서 월세를 아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의 추구 가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소비를 조정하고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생활에서 의사결정은 크게 쓴다 안 쓴다 나는데 이걸 판단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판단해요? 가치관, 경제가 나의 욕구로 인해서. 그래서 선그림이 외식을 할 수 있는 그거는 나의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크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한 소비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3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신발을 구매했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과 술 한잔 했어요. 그리고 술을 하시면서 대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발 구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있었어요. 조금 계획적인 소비 그리고 만족된 소비 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계획은 조금 있었지만 만족이 크죠. 되게 그냥 즉흥으로 샀으니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술 한잔 했을 때 계획엔 아예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만족된 거예요. 계획엔 없었지만. 근데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술 한잔 하니까 대리를 해야지 계획을 했죠. 근데 만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소비도 되게 여러 가지 3개의 종류가 크게 제가 일부러 좀 나눠봤는데 계획적인 것도 했지만 만족은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비례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했지만 만족하지 않는 소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어떤 지출이 덜한 지출일까요? 자, 여기서 손 들어보기 합시다.
나는 계획된 지출이 잘한 지출이다. 손. 그러면 두 번째, 나는 만족한 지출이 잘한 지출이다. 대부분 그런 만족한 지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퀴즈 뒤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지출은 어떤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소비활동, 크게 저축활동, 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금융상품, 뭐 보험 이런 것도 지출에 같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판단, 이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획된 지출, 만족된 지출, 과연 이게 뭐가 어떤 것이 좋은 소비인가?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따라가고 없네요. 그래서 계획된 지출과 만족한 지출 이렇게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둘 다 어느 부분 우월한 게 아니라 둘 다 고루 다 잡아야 된다. 내가 계획한 것이 곧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에 의해서 내 지출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금 만들 수 있게끔 나의 욕구에 여행을 갈 수 있게끔 매번 저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상황이 안 되죠.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을 내가 오늘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식비 다 하고 남았어요. 근데 나의 욕구가 여행이 강해요. 그러면 10,000원이라도 저축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한 지출이 만족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한다.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지갑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내 지갑을 튼튼하게 해서 필요한 것, 많은 돈, 그리고 많은 뭐 저금액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내 지갑을 튼튼하게 하려면 나의 재무 현황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얼마를 쓰고, 내 초록색은 얼마고, 내 파란색은 얼마고, 내 노란색은 얼마고, 내 핑크색은 얼마고. 그래서 한번 지출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봐야 돼. 근데 우리 여기 대부분은 초록색, 파란색이 많으실 거예요. 나의 지출을 만약에 바라보면. 그래서 그러면 나의 재무 현황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나 초록색과 이 파란색이 흔들리지 않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의 지출을 맞추고 내가 계획을 하면 됩니다. 그게 나의 욕구입니다. 근데 분명히 노란색, 핑크색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욕구에 맞게 그 지출이나 소비를 계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애 계획이 있어요. 나 20대, 나의 30대, 나의 40대, 나의 50대, 뭐 우리 100세 시대 100살까지. 그래서 뭐 일일이 한 살 한 살을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나는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이쯤에 소득활동 할 거고 이때 결혼을 하니까 결혼 자금 있어야 하네. 결혼 자금 다들 결혼 만약에 하신다는 전제가 있으면 다들 통장에 1,000만 원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남자분들 집이 있을 거고.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결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비상금의 통장을 한번 모아볼까? 결혼 자금을 모아볼까? 그리고 결혼 자금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았어요. 4년 뒤에 우리 집 사서 수성구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럴 때는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는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아보면 된 거죠. 생태적 부와 사회적 부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의 저축으로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일 일을 할 때 즐거울까요? 이 3년 뒤에 나의 집을 위해서 3년 뒤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저축으로 안 되죠. 그럴 때는 대출을 이용하고, 대출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도 확인하려면 신용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카드도 안 만들고 아예 소비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 쓰고 잘 갚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나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 그리고 나가는 돈, 나가야 할 돈,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파악하고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이론이 다음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운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면 되겠죠. 그때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것들 한 번씩 더 이야기하면서 또 내 지출, 나의 성향 이런 것까지 한번 파악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까, 나의 욕구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어쨌든 가져본다라는 거 홍보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출 관리를 통해서 나의 지갑을 좀 튼튼히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파악을 하면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한 달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고 뭐 욕구하는 뭐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과함과 모자람을 살펴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마이너스 위험 감소, 또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소비할 수 있고 전반적인 이 재정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정의 주도권이 나한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있는 돈으로 그냥 주고 하니까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근데 나가야 돼요. 식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하겠죠. 대출 D사 갈까요? K사 갈까요? 뭘로 할까요? 폰으로 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어때요? 더 높겠죠. 그러면 재정 주도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생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만 내가 미리 계획하고 생각해서 대출을 계획을 했더라면 우리의 D사, K사 뭐 이런데 대출 하루 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반나절 이상 걸리죠. 근데 폰 하루 하는 대출 하루 걸려요, 안 걸려요? 네, 30분도 안 걸리죠. 근데 금리 차이가 거의 2배예요. 뭐 등급에 따라 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나의 재정 주도권이라 이런 게 된 거다. 그래서 내가 전반적인 흐름에서 없는 부분을 늘 대출할 수 있는 걸 계획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바로바로 내일 오는 계획이 아니라 내 전반적인 나 20대 30대 나의 취업 준비 전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갓 취업한 상태에서 다음에 이직 가능성 뭐 등등으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런 게 생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짧은 보드게임으로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오셔서 좀 더 깊은 얘기, 좀 나의 지출 이런 거 파악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제생활 고민 나누기 할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계신 도중에 몰래 포스트잇 갖다 놨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이 3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 오실 때까지 우리 3장에다가 나의 경제 고민을 한 가지씩 적어봅시다. 그래서 많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바로 드는 생각 경제 고민. 그래서 3가지 해서 앞에 3가지 딱딱딱 붙여봅시다. 다 적으셨을까요? 다 적으신 거 앞쪽에 해서 우리 좀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찍고 없어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적어봤거든요. 약간 뭐 수입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만인의 다 경제 고민이죠. 그리고 3년 안에 집 구매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비정기 지출. 아까 비정기 지출 어떤 목록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뭐 휴가. 그리고 뭐 내가 고정하지 않았지만 뭐 헤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비정기 지출에 포함되는데 이런 게 선 3가지가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수입 불안정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냐. 수입 불안정할 때 우리 통장에 월급을 한번 더 주면 제일 좋죠, 누군가가. 근데 그렇게 되기는 우리 힘들죠. 그래서 수입이 불안정할 때는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한 고민으로 풀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3가지씩 다 적었거든요. 그 3가지씩 경제 고민 적었는데 지금 하나 적으셔서 앞에 붙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2번째로 그다음에 저는 3년에 직구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구매 우리 월 얼마씩 저축해서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대출과 그리고 저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럼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 되죠. 근데 그 대출 우리 대출금 전세를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100%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그 대출은 몇 프로가 있고 그럼 내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야 하네. 그러면 나의 저축은 얼마 할 수 있을까? 이게 대충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확장 대출. 그 사업을 위한 빚을 만들까? 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고 그러면 사업을 확장했을 때 어떤 쪽으로 대출을 알아볼까? 뭐 이렇게까지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수입 불안정할 때는 안정적인 경제 생활 할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지출 내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아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적이나 이런 생태적 부를 이용해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예를 들면 지금 다 나이대로 하실 수 있는 거 만약에 미취업 상태라고 하면 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입장 수당이 나오는 것도 있죠. 뭐 그런 걸 선택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기 했고요. 우리 여기서 보면 다들 잘 안 보이실 건데 원래 한 분 한 분씩 얘기해서 좀 고민을 나누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 게임을 너무 열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10시에 집에 갈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임의로 모아봤어요. 첫 번째는 집 구매가 되게 고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수입으로 나의 수입으로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율이 높은 적금을 찾아보는 중이다. 그래서 내 수입으로 어쨌든 많은 목돈을 만들고 싶다. 근데 그 목돈이 이제 저축이율로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고 연금도 고민이 있으셨고 저축을 잘하자도 있었고 또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다들 약간 뭐 세 가지씩 했다고 하면 되게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수입 불안정 여기 있었죠. 그다음에 뭐 집 구매 또 같이 집 구매도 있었죠. 그리고 뭐 저축이나 연금이나 이런 거는 다 같이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약간 세 가지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은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 나누면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방향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직구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품 알아보면서 그런 비율을 알아보겠죠. 그러면 남는 금액으로 어떻게 저축을 해야 하는지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 비율을 들면서 그나마 좀 준비하는 게 덜 막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런 거에 저축에 관련 목돈 만들기 이런 거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왜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직구매로 이어질 건지 내가 목돈으로 내 월수입이 일정적이지 않을 때 그때 비상금으로 쓸 건지 나의 목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목적이 만약에 직구매다라고 하면 해결이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막연한 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행복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의 어쨌든 행복의 기준이 돈 기준은 아니잖아요. 뭐 대부분 수단으로 하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그 길로 가기 편하겠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목돈을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저축이 왜 필요한지 나의 욕구에 먼저 맞춰서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의 소득 활동에 따라서 내가 지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축을 나눠서 그 계획에 맞게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하는 과정에서 높은 이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 근데 어쨌든 요 세 가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 수입이 고정적인데 보통 프리랜서나 뭐 자영업들이 많이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 이제 뭐 틀에 박힌 얘기로는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는 갑작스러운 뭐 대출이나 그리고 내 사업에 갑자기 소유수입이 일정적이지 않을 때 큰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에서 쓸 건지 내 생활에서 필요한 걸 채울 건지 이런 것들을 대출로 충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월 수입이 일정한 나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뭐 저축을 해서 그걸 대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요 세 가지 안에도 우리는 좀 약간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욕구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왜 필요한지.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때 보통은 그러죠. 친구들한테 야, 나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힘들어. 그러면 친구가 뭐라 할까요? 첫 번째 유형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 힘들겠다. 뭐 얼마가 필요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만둬.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후자로 결국 흘러가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뭐가 있죠? 나의 목표가 있죠. 그럼 나의 생애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 기간 내에는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집을 구매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출로 충당하고 저축을 했는 걸로 하면 좋지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몇 월까지는 어쨌든 비정기 수입으로 좀 불안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후에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일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 바탕으로 우리가 이 경제생활 고민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바라고 있는 그 정답으로 가기 위해서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이런 생태적 부, 뭐 이런 사회적 부를 좀 많이 누려서
그 경제적 부도 같이 높아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마지막인데 우리 질문 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까 발표했던 사람 말고 리더분이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실습도 하고 많이 이야기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정답 없어요. 그래서 정답도 없고 뭐 제가 저기도 나와 있지만 저도 내일의 나의 소비가 궁금하고 나의 계획이 궁금하고 나는 과연 집에서 쓸까 이런 고민도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일정한 소득은 언제 나올까 이런 고민도 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눠서 듣고 그리고 방법도 같이 찾아봐야 되고. 근데 이런 같은 고민을 만약에 여기 앉아 있는 6명이 똑같이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고 이게 청년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개인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같이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도록 뭐 앞으로 남은 강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나오는 뭐 저축, 보험 관련된 시간도 있을 거예요, 강연에. 그래서 그때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많이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필요하시면 연대은행 디딤으로 가입하셔서 네, 해서 200만 원 최대 대출해 가시고 많이 와오셔서 이런 금융 체험들 많이 해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